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좌파들의 여론 조작과 더불어서 한동훈 측에서도 있었던 여론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여론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시에 정말 피눈물을 흘렸고 딱 봐도 저게 조작된 증거이고 말이 안 되는 거가 이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거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 여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론이 돌릴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 바뀝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줄은 알지만 지금 이런 상태일수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영상 날라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시작 전에 미리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 유튜버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보수 유튜버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날라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미 지난 7월에 드러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드루킹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문재인 때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나 인터넷 기사 댓글, 추천 검색어들을 이런 거를 작업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런 여론 조작을 벌인 사건이 바로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여론 조작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까지도 이게 이미 7월에 그 전에 밝혀졌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태에 와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제안이 오갔었던 것으로 이미 7월 달에 확인이 됐는데 그 여론을 조작을 해서 결국 이 사태까지 끌고 온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난번에 이건 사실로 밝혀졌는데 지금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이 내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여론 조작 시도로 이미 파악이 된 거죠. 네, 네이버 카페에서의 주로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곳이 굉장히 큰 카페인데요. 이 A씨가 익명의 한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활동 중이신 것 보고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원고로 글 하나만 발행해 주시면 건당 10,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 협의 가능.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어떤 글을 써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마케팅 업체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거절하기는 했는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건당 500원도 제안을 받았고 건당 50,000원도 제안을 받았고 계속해서 탄핵을 하는 거를 이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당연히 있었겠지라고 이제 좌파들이 얼마나 야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우같이 이 사람의 인생을 여우같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좌파들인데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드루킹으로 그렇게 걸려 넣어놓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결국 탄핵 속초한 가결까지 시킨 이런 좌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보수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참 정직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안 하고 참 정직해요. 어떻게 보면 여우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근데 좌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드루킹 사태와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물론 지금은 탄핵 소추안이 다 가결되고 난 뒤의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에 그 과거 좀 한 여름쯤 이때를 봤을 때 막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댓글이나 뭔가 이런 게시글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모르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막 그렇게 막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여론 조작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뭐 영상 퍼날라달라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여론을 조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하는 거고 담론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진실된 정보를 알리고 중도층들을 깨우는 게 바로 제가 할 사명이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좌파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변질된 여론 조작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당연히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민주당이 좌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선동에 조직적이고 이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조작의 달인들이고 뒷구멍으로 이제 호박씨 깐다는 옛말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좀 정확하게 조사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카페 운영자가 이제 받은 쪽지로서 이렇게 내사가 시작된 거지만, 여러분 여기만 했겠습니까? 여기만 했겠어요? 네이버는 그렇다 치고 다음은 뭐 그냥 말도 못하죠. 여기는 뭐 그냥 좌파 소굴입니다. 여기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네, 일단 좌파들도 그렇게 있었던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동훈 기사 댓글에만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 우리 파이낸셜 투데이에 인세영 기자님이 남겨주셨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한동훈 관련한 이제 속보가 뜬 거죠. 뭐 한동훈 대표 사퇴 안 해, 뭐 이런 거가 며칠 전에 떴었는데, 이게 속보다 보니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 속보는 이제 보통 이제 헤드라인만 이렇게 쓰고 그 밑에 내용은 좀 뒤에 입력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 속보만 올린 글에 바로 댓글이 순식간에 1000개가 붙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경 비즈니스라는 한국 경제 계열에서 올린 언론에서 15일 12시 11분에 작성된 그 속보 기사에 바로 초 단위로 댓글에 달려서 30분 만에 10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속도인데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1000개가 넘었고, 근데 대부분 이 기사 내용이 전혀 없이 제목만 달랑 나와 있는 기사에 바로 한동훈을 찬양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속보 기사에는 거의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한경 비즈니스 측에서 이제 속보는 속보고 이제 속보 타이틀을 떼고 이제 내용을 쭉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웃긴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텍스트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댓글이 별로 달리지 않았다라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참 이상하죠?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특수한 목적으로 댓글팀이 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상합니다. 왜 속보라는 그런 갑자기 그런 기사가 떴을 때는 댓글이 30분 만에 1000개가 달려버리고, 내용이 써지면 바로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댓글이 안 달리게 되고 공감, 뭐 추천순 이런 걸로만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랑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런 한동훈은 그렇다 치고, 과연 이거를 제가 볼 땐 거의 99%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댓글이 달리는 속도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다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이 단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좌파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그 심정을 한 번이라도 우리 중도층에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퍼져서 이제 보수층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층이 결국에는 보려면 이제 많이 퍼 날라주시고 이제 힘써 주셔야 하는데, 이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신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여의도로 가는 좌파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정치 1도 관심 없다가 그냥 좌파라고 하면 이제 깨어있는 시민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나가는 20, 30대 여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수부풀리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막상 이제 드론으로 찍어보면 광화문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확인해 보셨을 건데, 중요한 건 뭐 그거 숫자가 뭐 그렇단 게 아니라, 저는 거기 나가는 이 분들 정말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솔직히 놀러 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데다가 낭비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고 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좌파들한테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특히 요즘 그 2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미니즘과 더불어서 민주당에서도 그쪽을 지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법안도 내놓고 해서 민주당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여론 조작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네, 이게 정말 추잡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정말 민심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보면, 제가 무슨 뭐 이제 선관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루지만, 정말 그 민심의 표본을 제대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언론사들,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 전라도 기업들 좌경화가 됐을까, 정말 아쉽고, 리셋 버튼이 있으면 정말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소식통에 의해서 뭐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그 아쉽게 0.73포인트로 간신히 이제 이재명이 을 이기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본인의 선거도 많이 좀 포인트가 많이 차이 나서 이겼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국정원장님께 이제 여쭤보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부정선거나 뭐 어떤 국내 상황은 항상 국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국제적인 시각, 뭐 중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과 한번 연루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중국, 북한 이런 애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가 4년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대통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재선이 불가한데, 여기서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냐에 따라서 한국도 굉장히 큰 파장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 부정선거 제대로 수사하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모조리 응징하겠다라고 해서 FBI 국장에,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총장, 경찰총장 이런 곳에 그 캐시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을 임명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그 CPEC이라는 그 보수 관련한 행사 트럼프 자택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과 몇 분이 가서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에 대해서 또 알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오셨는데, 이제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날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침체돼 있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론 조작이 아니고 저 여우 같은 것들처럼 여론 조작하지 말고 여론을 형성해 봅시다. 한번 제대로 여러분 형성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뤄놓고 지금 선배님들이 지켜온 그런 나라인데 물론 제가 20대로서 저는 보수 가치를 굉장히 지지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기보단 이런 보수 가치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려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거 유튜브 열심히 하고 여론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조금 더 도와주시고 제가 뭐 아직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신념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저는 유명한 유튜버 될 거예요. 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른 데 붙지 않습니다. 다른 데 박쥐처럼 붙지 않고 어디 뭐 탄핵 찬성파들처럼 그러지 않고 저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갈 거예요. 저는 진짜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시고요. 여론 형성을 위해서 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할 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